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어깨가 뻐근하고 옷을 입거나 벗을 때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신가요? 밤에 누워있을 때 괜히 어깨가 욱신거려서 뒤척인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착각하는 바로 그 증상, 사실은 50견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고 제대로 대처하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어깨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견은 초기에만 잘 관리하면 큰 고생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요. 방치하면 팔이 아예 안 올라가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50견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잘 설명해주지 않는 이야기,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숨은 정보까지 모두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50견이라는 말 자체가 참 특이하죠. 왜 하필 50일까요? 사실 정확한 병명이 따로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 즉 관절낭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50대에 많이 생겨서 50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요즘은 40대에도 50견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30대 후반에도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50견의 초기 증상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깨 통증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죠.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또는 뒤로 젖힐 때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뻐근한 애 정도로 넘깁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면서 조금씩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 제한입니다. 팔을 옆으로 벌릴 때, 위로 뻗을 때, 심지어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브래지어를 후크로 채울 때, 남성분들은 뒷목을 긁으려고 할 때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야간 통증입니다. 낮에는 참을만 하던 통증이 이상하게도 밤에 심해집니다. 특히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눌리면 옥신옥신 아파서 깼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어깨 통증, 움직임, 제한, 야간 통증,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50견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냥 담 걸렸나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런데 50견은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집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지만 6개월, 1년, 심지어 2년 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50견을 방치할 경우 2년 이상 지속되는 확률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중 절반은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요. 충격적이죠.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평생 어깨를 굳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50견은 무조건 아픈 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통증 때문에 아픈 쪽 팔을 안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쪽 팔과 어깨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좌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만 아프다고 방치하면 목, 허리까지 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50견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건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찢어지는 겁니다. 초기 증상만 보면 50견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진단을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단순히 50견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머리 위로 양손을 맞닿게 해보세요. 그게 힘들거나 한쪽 팔만 안 올라간다면 50견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손등을 허리 뒤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위로 쭉 올려봅니다. 여기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이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잠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2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부터 어깨가 뻐근하고 속옷을 착용할 때 팔이 잘 안 올라간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6개월을 버티셨어요.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이미 어깨 관절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 6개월 이상 집중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분은 초기에 증상을 눈치채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치료만으로 3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했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는 순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어깨가 아프면 그냥 쉬는 게 답이다. 정말일까요? 사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5년 동안 50견 환자 5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그룹은 5년 후에도 무려 40%가 어깨 운동 범위의 영구적인 제한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움직임 제한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제한은 다시 목, 허리, 심지어 손목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깨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옷을 입고 벗을 때, 물을 따를 때, 가방을 멜 때, 심지어 작은 컵 하나를 들 때도 어깨 관절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50견으로 어깨가 굳어버리면 이 작은 일상들이 하나하나 불편해지고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50견 환자 중 30% 이상이 외출이 두렵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도 있습니다. 50견이 악화되면 단순한 통증 문제가 아닙니다. 근위축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깨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빠지고 힘이 약해지고 팔 전체가 가늘어지고 무력해집니다. 여기에 어깨 관절 주위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관절이 점점 더 굳어붙습니다. 말 그대로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나한테 50견이 온 걸까? 나는 특별히 어깨를 혹사한 것도 아닌데 좋은 질문입니다. 50견은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조금씩 탄력을 잃고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운동 범위가 넓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50견 발생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당뇨가 혈관과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50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사 속도가 떨어지면서 조직 회복이 늦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장기간의 어깨 비사용입니다. 팔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한동안 팔을 못 쓰게 되면 어깨관절도 덩달아 굳어버립니다. 이걸 2차성 50견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운동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몸 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50견 초기 신호를 특히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0견은 한 번 겪으면 끝이 아닙니다. 10명 중 3명은 반대쪽 어깨에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2에서 3년 내에 오른쪽 어깨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반대쪽 어깨까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50견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깨를 아프니까 가만히 쉬어야지,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야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50견은 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만히 있으면 굳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초기에 통증이 있을 때는 약간 쉬어주는 게 필요하지만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가볍게라도 천천히라도 어깨를 자꾸자꾸 움직여서 굳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년을 고생할지 3개월 만에 끝낼지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견 초기 환자 중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6개월 만에 80% 이상 운동 범위가 회복된 반면 아예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한 그룹은 1년이 지나도 40% 이상이 완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움직여야 삽니다. 특히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굳습니다. 50견은 무섭지만 초기에 잘 관리하면 결코 두려워할 병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초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초기 50견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5가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50견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통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50견 초기는 염증 단계입니다. 관절낭이 붓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리한 스트레칭 대신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어깨에 얹거나 시중에 파는 냉찜질팩을 사용해 한 번에 15에서 20분 정도 하루 3에서 4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통증이 많이 심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통소염제를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전문의가 소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깨 관절에 직접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주사 치료는 남용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횟수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의 운동 시작입니다. 이때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기 50견 운동법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1. 테이블 밀기 운동. 테이블 앞에 서서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손을 살짝 밀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어깨에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절대 아프기 전까지만 숙이세요. 10초 유지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 5회, 한 번에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을 무리 없이 부드럽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벽 타기 운동, 벽 앞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벽을 기어오르듯 올립니다.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되 아픔이 심하지 않은 범위까지만 합니다. 올라간 다음 5초간 유지하고 내려옵니다. 하루 5회, 한 번에 10회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초기에 어깨 가동 범위를 서서히 넓혀주는데 탁월합니다. 3. 펜듈럼 운동, 시계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건강한 손으로 의자나 책상에 기대세요. 아픈 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팔을 힘을 빼고 작은 원을 그리듯 흔듭니다.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수건, 스트레칭. 긴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한쪽은 위에서, 한쪽은 뒤에서 잡습니다. 수건을 살짝 위아래로 당겨 어깨를 부드럽게 늘립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합니다. 하루 3회, 한 번에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등 뒤로 팔을 보내는 동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 가슴 열기 스트레칭.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활짝 엽니다. 이때 어깨를 뒤로 쭉 젖히듯 열어줍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하루 3회, 한 번에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어깨 앞쪽 근육을 풀어주고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픈 쪽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쪽도 함께 움직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루라도 쉬면 다시 굳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때는
하루 이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해서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 통증을 참으면서 억지로 스트레칭하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팔을 뒤로 비트는 강한 스트레칭. 이런 동작은 오히려 관절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가방 들지 않기. 한쪽 어깨로 무거운 가방을 메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벼운 가방을 양쪽 어깨로 나누어 메거나 가능하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높은 곳 물건 꺼내지 않기. 선반 위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꺼내려고 무리해서 팔을 뻗으면 어깨에 큰 부담이 갑니다. 꼭 필요할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주변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오래 누워있지 않기.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 어깨 주변 근육이 더 뻣뻣해집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운동법과 주의사항,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루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5번, 내일 5번.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3개월, 6개월 후에 분명히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한 환자들은 어깨 통증과 운동 범위가 평균 70% 이상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제 50견 초기 대응과 운동법까지 잘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다시 아프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0견은 한 번 겪고 나면 완치되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50견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만 투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깨가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가장 뻣뻣할 때입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지개 켜듯 양팔을 위로 쭉 뻗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팔을 위로 내쉬면서 부드럽게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또한 의자에 앉아서 팔을 뒤로 젖히며 가슴을 엽니다.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 매일 해도 어깨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은 어깨를 크게 돌리세요. 앉아 있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식사 후에도 좋습니다. 양쪽 어깨를 동시에 앞으로 크게 10번, 뒤로 크게 10번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어깨 관절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를 작게 돌리지 말고 크게 천천히 돌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셋째, 자세를 신경 쓰세요. 50견은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목 등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본은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입니다.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약간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또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보는 자세,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핸드폰은 눈높이에 맞춰서 들고 보는 습관 꼭 들이세요. 넷째, 무거운 짐은 절대 혼자 들지 마세요. 50견은 작은 스트레스의 반복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생수통, 무거운 쇼핑백, 혼자 들기 부담스러운 짐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짐을 나눠서 드는 방법을 택하세요. 특히 한쪽 어깨에만 무거운 가방을 걸치고 다니는 것, 이것도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가방은 양손에 나누거나 백팩처럼 양쪽 어깨로 균등하게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체온 관리를 잘하세요. 어깨 관절은 생각보다 추위에 민감합니다. 특히 겨울철 찬 바람을 쐬거나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관절이 쉽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반드시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실내에서도 얇은 겉옷을 하나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이
어깨에 직접 닿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꾸준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50견은 단순히 스트레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깨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밴드를 이용해 아주 약한 강도로 시작해보세요. 1kg 이하의 가벼운 덤벨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 탄성 밴드를 이용해 팔을 옆으로 벌렸다 모으는 운동,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만 해도 어깨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게나 강도를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근육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어깨, 목 등 부위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 뭉치고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 명상, 깊은 복식 호흡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50견 환자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했을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50견 생활관리법 7가지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 하루 한 번 어깨 크게 돌리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무거운 짐 혼자 들지 않기, 어깨 체온 유지하기, 가벼운 근력 운동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중 딱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루 5분 투자로 여러분의 어깨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50견은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50견의 진실,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 그냥 버티면 되겠지,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70대에도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우리 삶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팔을 자유롭게 뻗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어깨 하나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는 이미 늦었을까? 이 정도 통증이면 너무 심한 걸까? 걱정되셨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루에 5분, 10분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쭉 뻗으며 오늘도 고마워,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어깨를 가볍게 돌리면서 수고했어, 토닥여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통증은 잦아들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관리를 잘못했나? 내가 약한가?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50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할게요. 어깨에 뻐근함, 팔 들기 어려움, 야간 통증, 50견 초기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초기에 통증 조절과 가벼운 운동 시작, 꾸준한 관리가 관건입니다. 일상 속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 체온 유지,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 살짝 전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픈 것도 회복하는 것도 결국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니까요. 끝으로 오늘 이야기해드린 모든 방법들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자. 이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도 분명히 어깨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